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지금 3번째 출연이시죠? 네, 어느새 3번째가 됐습니다. AI 마스터스 텔레그램도 운영을 하시고 관련된 그 책도 전자책을 쓰셨던 김은석 작가님. AI 트렌드, AI로 이제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저희한테 또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데 네. 굉장히 빠르고 되게 많아요. 저도 다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엄청 빠르고 계속 뭐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이 정도는 알아야 이제 세상 사람들이랑 말이 통한다 라는 거 좀 많이 추려 주십시오, 항상.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한 달간 그래도 좀 반응이 좋았던,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았다는 거는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좀 네. 추려왔고요. 네네네. 한 20개를 추려오면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예. 세상을 바꾸는 20가지 신호, AI 트렌드 큐레이션. 음. 아마 이 제목으로 앞으로도 계속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예. 조금 빠르게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로 어떤 거 볼까요? 첫 번째는 제가 언어장벽의 종말이라는 말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 GPT가 사실은 AI 하면 가장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느새 구글의 제미나이가 등장하면서 그렇죠. 이 GPT의 명성에 좀 흠집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 구글이 그 주가 이제 시총도 애플을 넘어섰다라고 그렇죠. 맞아요. 엊그저께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것들이 아마 이런 AI 기술 그리고 구글이 갖고 있던 생태계에 AI 기술들이 하나둘씩 접목하면서 구글의 아마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더 아직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많이 쓰는 제미나이 안에 이 통역기라는 게 이제 생겼다. 이제 곧 발표가 되고 일부 지역에서만 베타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베타 있는데 서비스예요? 네, 요거를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까 해요. 네. 왜냐하면 한국말이 등장을 하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우리도 쓸 수 같아서 있겠네. 앞쪽 부분만 좀 네.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쓰는 건지. 앞에는 이렇게 프랑스 불어로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면 영어로 바꿔주고요. 이분이 한국 분이신데 약간 사투리 발음이 있네. 네, 약간 교민이신 것 같긴 한데 어. 이분이 말하면 또 이제 영어로 돼요. 보면 지금 이 영상에는 프랑스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그리고 독일 사람 이렇게 4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4명이 각각의 본인들의 언어를 얘기를 해도 내가 원하는 언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지금 뭐 귀에 끼고 있는 거예요? 끼고 있네요. 끼고 있어야지만 정확히 들리겠죠. 아.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애플에서도 예. 에어팟 프로에 이런 비슷한 기능을 넣었었어요. 예, 그래서 예. 애플에서도 에어팟을 끼고 나면 이렇게 통역 기능이 된다라고 하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에어팟이 아니더라도 예. 뭐 줄 이어폰도 상관이 없고요. 버즈어도 상관이 없고 제미나이 앱만 있으면 이 기능을 쓸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관건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기능을 보면서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 글래스 시장이 나왔을 때 네네네. 우리는 굳이 폰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그쵸. 안경 속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가든 일을 하러 가든 다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것도 거추장스럽다 이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에서도 뭐 새로운 디바이스 뭐 준비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네, 계속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데 결국에는 스마트폰도 저희가 없어도 되는 거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굳이 이 무거운 걸 들고 다닐 필요 없고 입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뭐 파파고라든지 구글 번역기가 다 되어 있으나 이거는 실시간으로 그리고 또 때로는 제미나이를 불러서 저 사람이 말한 거 뻥은 아니야? 그렇죠. 팩트 체크해봐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게 다 가능하겠죠. 네. 야, 신기해집니다. 그 아까 스마트 글래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스마트폰의 다음 단계 뭐 지금 막 제시되는 것들 많잖아요. 그래요.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거 모델 리스트만 하더라도 굉장히 양이 많은데 네. 좀 대표적인 것들만 한번 추려보면 좋을 것 보여주세요. 같고 일단 오늘은 똑같이 구글에서 발표한 제품을 가져왔어요. 이게 아우라라고 저 구글 거예요? 네, 이것도 구글에서 발표한 건데 제가 이제 스마트폰의 다음 단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앞에 그 통역 기능도 굉장히 좋긴 한데 구글 생태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구글은 본인들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그렇죠. 봐요. 그러면은 구글들의 이런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구글이 기존에 갖고 있던 생태계에 접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은 지금 이렇게 일반 현실 세계도 보여주면서도 아하. 이렇게 증강현실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 애플 비전 프로랑 비슷한 맞아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훨씬 더 가벼워 개념인데 보이는데? 이제 안경처럼 쓰고 있는 거고요. 예. 여기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네. 저희가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글래스에서 인식을 해서 거기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AR처럼. 네, 저희가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마이너리티 움직이고 리포트. 하는데, 네,
리포트 같은 네. 그걸 이제 글라스를 쓰면 그 인식을 한다고 하고요. 다만 아직 좀 아쉬운 거는 아까 앞에 나온 약간 배터리 같이 생긴 게 있는데 네네. 그게 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약간 본체 역할하고 배터리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아직은 그거가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최소화하고 가볍게 하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보다는 낫죠. 훨씬 낫죠. 훨씬 낫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휴대용 영역에서는 조금 제약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게 공개된 시점이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여기서도 지금 옆에는 유튜브를 켜놓고 옆에는 지메일을 놓고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면서 마우스 움직이듯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생태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저런 노트북도 보고. 네. 그리고 재밌는 건 이게 이제 공개된 건 25년 말이었는데 예. 26년에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올해가 된 거죠. 저 뭐 메타에서도 어딥니까? 그 레이벤하고 협업해서 맞아요. 뭐 만든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또 시제품들 내놓고 하잖아요. 실제로 메타 레이벤은 많이들 착용하고 있고 네, 미국에서는 판매하고 있고. 꽤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메타도 잘하고 있지만 메타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는 사실 구글 거에 비하면 좀 많이 미약하거든요. 생태계 그래서 차원에서. 활용도 차원에서는 역시 구글만한 게 없지 않나. 물론 이제 나중에는 뭐 모두가 오픈소스처럼 연결이 돼서 상관없이 다 활용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지만 구글의 이런 강점이 아무래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가에도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걸 보면서 확실히 스마트폰의 다음은 스마트 글래스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앞에서는 이제 구글의 제품을 봤다면 이제 중국 쪽 제품도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알리바바가 이 AI 쪽으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제가 한 벌써 2달이 됐는데 상해에 갔을 때 한 네. 일주일 정도 머물렀어요. 근데 네. 이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관련된 어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일주일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페이, 지도, 택시, 호출, 번역 뭐 등등등 그냥 앱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데 그래요? 그 말인즉슨 알리바바가 중국인들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게 정부랑 공유가 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만큼 이제 중국의 AI가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소리 없이 한번 영상을 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중국말로 나오고 이제 영어로 자막이 나오니까 뭐 관심 있으시면 좀 보시면 되고요. 앞에 나온 그 글래스랑 비슷해요. 다만 여기서 제가 보고 있는 가장 핵심은 아까 알리바바 페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스마트 글래스가 그 QR코드를 보면 결제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럼 쳐다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건 이제 소통을 통해서 나는 이거에다 결제를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 인식을 해서 해주는 거고. 보고 나서 뭐 예를 들어 자기 음성 인식으로 결제를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마 그런 보안적인 절차들은 아마 다 그렇게 아하. 개인화가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AI 모델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글래스에 접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제 영역도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모델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 네. 하나는 그냥 정말 스마트 글래스만 사용하는 용도가 하나 있고요. 예. 하나는 아까 앞에 나온 그 구글의 제품처럼 증강현실이 보이는 디스플레이까지 추가된 것까지 반영이 된 제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한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못 살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착용한 사람들의 좀 후기를 좀 더 봐야겠지만 영상만 보더라도 한번 착용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리 어답터들은 또 시도를 해보겠네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만큼은 결제까지 된다고 하니까 정말 폰 없이 생활하는 것도 가능한지 테스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스마트 글래스가 확실히 또 일상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왔네요. 이미 빠른 분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아직 불편한 게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쯤에서 그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는데 스마트 글래스 쓰고 누군가랑 나랑 대화하고 있으면 좀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불편한 골짜기. 어느 순간 넘어가지 않을까. 모두가 자기랑 혼자 그쵸. 떠들고 있는 세상일 다 것 쓰고 같아요. 있으면. 네.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이제 녹음 기능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몰래 녹음할 수 있는데 이제 모두가 다 그걸 갖고 있으면 맞아요. 그런 세상이 또 오겠죠. 당연한 세상이 올 것 같아요. 또 로봇이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공교롭게도 이제 AI 얘기를 하다 보면 로봇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는. 지금 미국에서 CES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핵심은 피지컬 AI라고 해서 그렇죠. 로봇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CES 얘기를 하면 좋은데 사실 뭐 더 잘하시는 전문가들이 네. 많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배달 로봇을 재밌는 걸 가져와 봤어요. 이것도 영상을 잠깐 보면 사족보행 로봇. 오르막 계단쯤이야. 지금 눈이 옆에 있고 지금 눈이 있는 계단도 그냥 사람 걸어 다니듯이 걸어 올라가고요. 일부러 저런 데서 평지에서는 연출한 거네요. 바퀴가 이렇게 그냥 돌아가면서 속도도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제가 촬영했을 때는 그 가정용 로봇들의 상용화 얘기를 좀 많이 네.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당연한 세상이 됐고 이제 이런 배달 로봇 같은 것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미국의 피츠버그에서는 5,000건의 배달을 이미 성공을 한 사례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얼음길에서도 다닐 수 있는 게 입증이 됐고 오르막길 계단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니까 사실 택배 기사님들의 일자리도 사실 어느 순간 이런 로봇들로 대체가 될 거라고 보고요. 아니면 택배 기사님이 저렇게 한 군데 한 군데 다 걸어가기 힘드니까 그렇죠. 로봇 싣고 다니면서 야 여기 네가 왔다 와라. 처음에는 그렇게 협업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것도 미국에선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공장에서 물건 싣고 오는 단계부터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시설에서 자동 분배해주는 로봇들이 또 굉장히 발전돼 있대요. 예. 그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된다면 아마 물류 관련된 쪽에 인간의 개입은 정말 최소화되는 세상이 또 오지 않을까. 거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범이라고는 합니다만 나중엔 상용화. 근데 그 간격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 간극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바라보던 로봇과 지금의 로봇들을 보면 굉장히 빠른 발전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 얼마 전에 화제가 된 로봇도 하나 영상 가져오셨네요. 요거를 알고 계시죠? 이게 지드래곤의 춤을 따라했던 네네, 로봇으로 네. 이제 유명했었고 맞아요. 실제로 요 장면은 지드래곤 소속사인 갤럭시 코퍼레이션에서 지드래곤의 댄스를 췄던 영상이었습니다. 아, 이게 중국에서 그냥 자기네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네, 한국에서. GD가 또 IT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 예전에 CES도 직접 갔다 오고 막. 맞아요. 실제로 AI로 만든 뮤직비디오도 참여를 해서 신곡에다 반영했던 것도 제가 또 뭐 기억이 나고요. 카이스트랑 막 이런 막 협업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드래곤의 소속사가 이제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인데 네네. 이곳의 대표님이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5년 안에 로봇 아이돌의 세상이 올 거다. 플레이브처럼 가상 아이돌. 예, 플레이브 아시죠? 사실 제가 이제 플레이브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멜론 뮤직 어워드 참관을 했었어요. 네네네. 멜론 어워드를 갔다 오셨어요? 네, 멜론 뮤직 어워드를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버추얼 아이돌을 관심을 막 가지던 단계였어요.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이돌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플레이브가 그 당시 나왔었는데 되게 유명한 아이돌들 사이에서도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의 함성을 이끌어낼 정도의 인기를 제가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아, 버추얼 아이돌 그거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를 그때 느꼈어요. 근데 또 재밌었던 거는 그 제가 갔던 곳이 이제 영종도에 있는 그 아레나 네네네. 예요. 거기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 일본 분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있었고 네. 또 중국 분들이 앉아 있는 곳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한국 분들이셨어요. 근데 이 재밌었던 게 플레이브가 나왔을 때 중국 관객들이 있던 곳에서 함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 말인즉슨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이런 쪽에 더 열려 있고 빠른 것 같다 이 시장이. 그래서 로봇 아이돌 쪽도 로봇이 사실 중국이 좀 빠르잖아요. 네네. 중국에서 먼저 뭔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열려 있구나를 또 그때 느꼈어요. 로봇 아이돌 그룹. 이것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선가 사실-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네. 앞에서 나온 저런 로봇이면 사실 아이돌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좀 그렇잖아요. 그쵸. 얼굴이 있어야죠. 근데 이제 이 극사실주의 로봇이란 표현을 가져왔는데 이 어헤드폼이라는 곳에서는 요런 인간 느낌이 나는 이런 로봇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표정까지 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25개에서 30개 정도가 되는 초소형 모터를 눈, 뭐 이런 눈썹, 입 이런 주변에서 큰 근육이 아니고 작은 근육들을 표현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네. 그래서 그냥 큰 근육은 사실 아까 앞에 나온 그런 로봇들도 어떻게 따라할 텐데 이런 작은 근육을 좀 따라야지만 좀 인간다움이 더 느껴질 그쵸, 수 있다라고 그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거는 뭔가 아직은 그래도 좀 멀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너무 자극적일 것 같아서 안 가져왔지만 여기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왜요? 아, 이런 로봇이 이미 나와 있다고? 아. 이거는 그냥 로봇 아이돌 정말 당장 나와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퀄리티예요. 물론 그들이 앞에 나온 그런 로봇들의 움직임까지 재현하는지는 아직 봐야겠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이런 리얼리즘까지 반영이 되면 사실은 그 단계부터 휴머노이드라고 그쵸, 저는 그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회사는 어찌됐든 간에 얼굴에 특화된 기술인 거네요. 현재는 그래서 얼굴에 특화돼 있고 상반신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족 보행하는 로봇 그 기업이랑 그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가능하죠. 그래서 납품. 완전체를 못 만든다면 그런 식으로도 협업이 될 거고 네. 뭐 여기도 이제 좀 길게 본다면 전체적인 부분은 관여하지 않을까. 완전 그 영화 엑스마키나 엑스마키나. 그 영화처럼 되는 거죠. 그럼요. 영화가 이제 곧 현실로 되는 세상. 그러니까 이제 완전 예쁜 로봇 나오면
예전에 그 왜 만화책이라든 캐릭터에 빠지던 사람들이 로봇에 안 빠지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영화 허처럼 대화하는 거에 있어서도 정서적 교감이 되면, 근데 외모도 이렇게 사람 같으면 어떤 영화에서처럼 알고 보니 나도 로봇이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서로 커밍아웃. 네, 서로 커밍아웃 되는 거죠. 근데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또 그 정도로 나약하기 때문에 그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그게 로봇일 따름이고. 그 다음은요? 요번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카이스트. 이제 한국에서 발표한 논문을 가져온 내용인데요. 예. 여기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흔히 보던 영화의 한 장면들을 가져왔어요. 예. 실제로는 저희가 이렇게 3인칭 관점에서 영화가 그쵸?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1인칭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그래서 아이언맨이라든지 헐크라든지 이거 채가 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죠. 아니 저거를 저렇게 찍은 게 아니라 저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상을? 왼쪽에 이제 인풋 영상을 넣으면 네. 오른쪽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제가 이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 신기하다. 저걸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뭐 아직은 조금 완벽하지는 않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점차 생성형 영상 모델에 도입이 되다 보면 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촬영하는 거 지금 3인칭으로 보지만 제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도 이렇게 나올 여기 수 있는 스튜디오 거고요. 앞에 나오고 네네네. 그런 것도 괜찮겠다. 예를 들어서 누가 로또 복권 당첨되는 꿈을 꿨어. 이렇게 해서 그거 생각이 안 나. 1인칭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막 이런 거. 오. 이렇게 최면과 엮어서 또. 그쵸, 그쵸. 이거 그러면은 왜 영화 속 주인공의 시점으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하루 살아보기 이런 거. 가능하죠. 차은으로 살아보기. 그럼요. 이게 지금 영상 수준이 아니고 VR 기기까지 연결이 되고 스마트 글래스가 되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단 하루만이라도 차은으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분들. 머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다음은 요거는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반갑고 놀라워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무슨 포토샵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걸 제가 한번 멈춰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원래 이미지라는 건 저희가 레이어. 보통은 JPG 혹은 PNG라는 파일로 해서 완성된 것만 그쵸. 보거든요. 근데 뭐 PD님은 지금 딱 보고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시려면은 이런 객체들을 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가지고 합치는 형태거든요. 근데 기존의 생성형 AI는 그거를 못했어요. 그냥 완성본만 만들어줬는데 이제 요 모델을 사용하면 완성본에서 이거를 각각의 레이어로 뜯어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레이어만 편집을 하면 굉장히 편리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뭐 일러스트나 포토샵으로 하던 게 그냥 AI 툴 안에서 구분해줘 하면 요거 바꿔줘 해가지고 요게 되는 거예요. 저거를 하나하나 개체를 인식을 해준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식탁이야. 근데 탁 밑에 다리는 의자에 가려져 있어. 그래도 저게 뒤에 있는 게 식탁이라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 정도는 다 이 상황 인식은 완벽하게 하는 수준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앞에 말씀드렸던 알리바바 쪽에서 나온 제품이고 조금 영상을 더 보여주세요. 네. 뒷부분도 계속 한번 봐볼게요. 저것도 알리바바가 만든 거예요? 아까 알리바바가 자체 AI 모델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QN이라는 모델이에요. 맞아요. QN. 그래서 요것도 QN 이미지 레이어드라고 해서 QN 모델 기반의 이제 이미지 영역입니다. 저것도 그 이미지 생성 기가 막히게 한다 하던데. 이미지 생성을 기가 막히게 하고 이걸 레이어로 만들어주면 저런 편집들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생성형 단계를 넘어서 생성 플러스 편집까지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모델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 요것도 이제 최대 10개까지 지금 레이어가 분리가 가능하다고 해요. 지금은 10개죠. 나중엔 이게 수십 개, 100개가 넘어가는 순간 사실 그동안의 디자이너가 했던 일들 저희가 그냥 마우스로 딱딱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생성형 AI 써서 이미지 간도 만들 때 제일 불편한 게 그거잖아요. 똑같은 이미지인데 요청할 때마다 사람 얼굴이 달라지고 막 이상해지고. 근데 딱 하나를 고정해 놓고 외부만 바꾼다든지 이게 다 되는 거네요.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가차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놔두고 요걸 바꿔줘 하더라도 미세하게 계속 바뀌어요. 어쨌든 생성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생성해 놓은 거 중에 원하는 레이어만 골라서 그것만 바꾸면 되는. 계속 내가 이러고 있는데 시계만 바뀌어.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걸 공개했으니까 다른 것들은 계속 따라올 거고 이것들이 점차 모든 모델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알리바바가 만들었다라는. 그렇습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나올 때마다 신기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로봇판 앱스토어라고 하는데요. 앱스토어요? 사실 GPT도 GPT 스토어라는 걸 냈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럼 GPT로 앱을 만들고 거기서 괜찮은 게 있으면 앱스토어에 자기가 만든 올리고 사람들한테 써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로봇판 앱스토어도 이제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동안 로봇 관련 개발자들이 자기들끼리만 만들고 했었다라면 이제는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올리고 그거를 다른 로봇 회사에서 쓰면 수익 모델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거네. 그러면 저 유니트리 지원 저 로봇에다가 맞아요.
내가 학습시킨 건 GD의 무슨 노래고 나는 플레이브에 어떤 걸 학습시켰으니까 이거 다운받아서 깔아봐봐. 그럼 너네 집에 있는 로봇도 이 춤을 출 거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도 비슷한 절차를 거쳤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처음 스마트폰 나왔을 때는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게임도 할 게 없고 앵그리버드 이런 것만 막 히트치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킬러 컨텐츠라고 할 만한 그런 앱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야 스마트폰 이거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더 좋은 앱, 더 좋은 앱, 더 좋은 앱들이 나왔는데 로봇 쪽에서도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건 앞으로 로봇의 발전 그리고 집에 로봇은 사다 놨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더라면 계속해서 새로운 걸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창기에 스마트폰을 샀는데 애플리케이션 별로 없다 이러던 시절 잠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뭐 쓰나미처럼 앱스토어에 막 나왔죠. 앱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네. 올렸고 카톡도 그 중에 하나였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로봇도 저도 그 고민하거든요. 우리 사무실에 사다 놨을 때 이 로봇 갖고 그럼 뭘 뭘 할 해? 건데 네. 맨날 물만 떠다 달라 할 거야? 맞아. 뭐야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아이디어 좋네. 유니트리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중국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 글로벌을 겨냥한 앱스토어도 나오겠죠. 해야겠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경쟁이 시작되니까 더 많은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 떠다 주는 명령.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김은석 작가는 덤블링 하면서 물 떠다 주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놨고 저는 춤추면서 가져다 주는 거 아무거나 이제 설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학습하라고 하고 오 신기하네요. 훨씬 더 로봇의 대중화가 더 빨라질 것 같고 이런 게 엄청 있으면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 사람들의 능력이 이제 가미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제 VR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옴니원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영상을 보시면 진짜 신기하던데 이거. 재밌습니다. 지금 왼쪽이 저 트레드밀 같은 거죠. 맞아요. 러닝머신 같은 거. 네. 그래서 저 트레드밀은 걸어도 제가 이 공간에 이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VR을 쓰더라도 제가 실제로 그냥 걷기만 하면 이 세상 속 안에서 그냥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뛰는 것도 가능하고요. 점프도 되고 쭈그려 앉는 것도 되고 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체험하던 VR은 그냥 제자리에서 손만 움직이는 정도였다라면 이젠 제가 조금 더 관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품까지 업데이트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운동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운동되죠. 완전 레디 플레이어 원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레디 플레이어 원인데 그 영화에서만큼 단계는 아직은 아니죠. 근데 그거에 갈 수 있는 약간 시작 포인트는 된 것 같다. 저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여기 벌트윅스라는 곳으로 한번 가보시면 팔아요? 네, 지금 3,495달러고요. 실제로 이제 월 122달러만 내면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결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잠깐만, 3,500달러면 얼마? 10,000달러. 아니, 이거 한 비싼 게 아닌데? 네, 한 450, 500?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게 그 밑에 이거 러닝머신 포함이에요? 다 포함이에요. 사장님 이거 할인 코드 있어요? 받아오고 싶습니다. 보고 계시다면. 이거 할부됩니까, 사장님? 이런 비슷한 시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디즈니 쪽에서도 되게 큰 이제 홀로그램판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걸어도 이탈하지 않는 그런 거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 맵이라고 해야 되나? 네. 가상현실만 있으면 그렇죠. 맨날 저 호그와트만 다니기엔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앞에 나온 그런 앱스토어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고 VR 쪽도 지금 킬러 컨텐츠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맞아요. 거기도 뭔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기술의 발전이 같이 결합이 되면 이쪽 시장도 굉장히 커질 것 같고 그럼 저게 또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또 저 VR이 아직은 좀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겠죠. 아직까지는. 저걸 또 스마트 글래스로 대체해버릴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그럼 굉장히 간편하게. 아니 근데 그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 보면 딱 이런 머신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옷도 입고 수트에서 나중에 뭐 이렇게 맞아요. 전기 신호 같은 것도 막 짜릿짜릿하게도 하고 막 이렇게 촉감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결합이 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게 3,500달러? 월 122달러면은 일단 집에 가서 회의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구매하시면 저 한번 초대해 주세요. 이런 거 해서 게임방 차려놓으면 좋죠. 될 것 같은데.